달도 안 지난 한여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한낮에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아직도 막 안전 문자로 더위 조심하라 이런 말도 날아오는데 무슨 벌써 산란을 하며 입추며 뭐 가을 얘기를 벌써 하고 있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입추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는 주로 한낮입니다. 해가 떠 있을 시간에 사람이 주로 활동하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사람이 살기 알맞은 온도인 대략 25도 정도를 유지하고 평온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밤 기온을 굳이 나와서 밤을 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심지어 양봉장의 밤 기온은 또 사람이 사는 도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양봉장의 밤 기온은 양봉장에 와서 밤을 새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벌들은 우리 사람에 비하면 야생에서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무통 하나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거의 그냥 사람에 비하면 야생이라고 봐야 돼요. 이 야생에서 낮 기온과 밤 기온을 모두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벌들은 밤 기온이 낮아져도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기온이 낮아지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산란을 해나가기 때문에 9월 달에 열어보면 어느샌가 이 생각지도 못한 산란을 해놨네라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벌들이 신비한 능력을 지녀서도 아니고 이게 미스테리한 일이어서도 아니고 그저 입추가 지나면은 밤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고 벌들은 그 밤 기온에 맞춰서 자기들의 세력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려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산란 촉진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오늘이죠. 8월 7일경부터 입추입니다. 밤 기온이 낮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들이 입추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벌들은 가을이라는 개념도 없고 가을이 뭐 지금 입추라는 절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란을 많이 나가는 이유는 밤 기온이 낮아지고 야생에서 사는 벌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24시간의 기온을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밤 기온에 맞춰서 밤에 산란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왕벌은 24시간 중에 거의 한 40분 정도, 아니다, 58분, 56분인가 그 정도만 쉬고 계속 산란을 합니다. 한밤중에도 산란하는 게 여왕벌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우리 벌통 바깥 기온이 많이 좋아지고 벌통 내부 기온도 좋아졌다 싶으면은 한밤중에 산란을 쫙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란이 촉진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8월 중순부터는 산란 촉진 작업을 시작해줘야 가을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추가 지금입니다. 8월 초중순인 7일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8월 7일 입추 땡 하면은 무슨 레이스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막 화분떡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입추라는 게 온다는 걸 알고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산란 촉진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8월 15일부터 했어요. 계속 8월 15일부터 산란 촉진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여름도 빨리 왔고 장마도 빨리 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냥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한 8월 3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화분떡 8월 4일인가 해서 화분떡 넣는 작업해서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4, 5, 6, 3일 했으니까 어제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간 글 해놨습니다. 가을벌은 8월부터 시작된다. 다들 가을벌을 받기 위해서 9월부터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이 계절을 나누는 게 12, 1, 2 겨울, 3, 4, 5 봄, 6, 7, 8 여름, 6, 7, 8까지 여름이고 9, 10, 11을 가을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은 9월부터 시작이니까 9월부터 가을벌 관리를 해야지 하시는데 실제로 가을벌 관리는 8월부터 시작된다. 요거를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을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 왔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를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어 왔기 때문에 그 영상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영상이. 나오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가을 산란 촉진을 위해서 작업한 걸 보여드릴 건데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축소를 해줬습니다. 축소는 필수예요. 가을 산란 촉진 작업에 한 3단계 정도가 있다면은 첫 번째 가장 기본 작업은 축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소를 간과하시고 벌 요대로 놔두면 다시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말씀드렸죠.
봄벌은 불어나지만 가을벌은 절대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벌의 개체수는 늘어나지만 벌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지금이랑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 늘어난 개체수의 벌들이 서로 밀도 있게 뭉치기 때문에 벌의 개체수 늘어나도 절대로 소비 매수가 불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책봉이 불량한데 계속 가면은 책봉 불량한 벌로 끝날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축소가 선행돼야 된다. 축소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분떡. 이 시기에 반드시 화분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봄철에는 그렇게 화분 들어온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걱정된다고.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화분 일장춘몽입니다. 그거 열흘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통을 열어서 소비를 보시면은 화분이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떡은 필수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화분떡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꼭 넣어주는 시기가 요 여름 시기입니다. 가을벌 받기 위한 여름 시기에는 꼭 넣어줍니다. 화분떡까지 넣어준 다음에는 세 번째는 환기를 시킬 거고 네 번째는 아직 개미산 방제 같은 걸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 작업도 동시에 할 겁니다. 가을벌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통 열었습니다. 요게 몇 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맷벌이에요. 여덟 맷벌로 계속 여름을 났습니다. 굳이 여름에 줄여주진 않았습니다. 혹서기 동안은. 지금 보시면은 가장 바깥장을 꺼냈는데 가장 바깥장은 밀개가 잘 돼 있죠. 여기 중간까지 밀개가 돼 있고 뒤로 넘게 이렇게 밀개가 형성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장으로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개가 많이 돼 있으면은 밀도도 높고 벌들이 발을 거치고 들어가 있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벌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밀장 좋고 바깥장 저밀장이고요. 그 안장 요 보시면은 봉개돼 있는 거는 쫙 보이고 이 가운데는 비어 있죠. 지금 이게 봉개된 게 다 터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요소비 같은 경우에는 요 갈색으로 된 봉개가 좀 남아 있고 요쪽에 이제 알이 있더라고요. 여왕벌이 이쪽으로 와서 산란을 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이 있었고 대신 보시면은 벌들이 안까지 많이 뭉쳐 있진 않아요. 요 소비의 가 쪽으로 해가지고 벌들이 좀 많이 있죠. 더워서 그렇습니다. 이날이 비 오기 직전에 엄청 습한 날이었는데 더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환기를 해줘야지 안까지 조금이라도 더 뭉치거든요. 그리고 또 열어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벌들이 많이 있기보다는 가쪽으로 다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육아 작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산란을 많이 하지 않고 또 덥기 때문에 애초에 산란도 많이 안 하고 화분뚝도 없어서 산란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화분이 없어서. 보시면은 지금 네 장을 봤는데 아이고 세 장을 봤죠. 세 장을 봤는데 벌이 많진 않았죠. 근데 여기 이제 네 장째부터 벌이 조금 많아집니다. 여기 이제 산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육아를 하느라 벌이 이쪽에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벌이 막 적진 않은데 그렇다고 많이 붙어 있진 않죠. 자, 여기는 지금 요 소비가 문제의 소비였는데 여기는 산란도 안 돼 있고 꿀도 저장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도 얼마 없었습니다. 텅텅 빈 말 그대로 그냥 공소비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공소비였는데 제 생각에는 산란 쫙 해놓고 여기서 봉개가 다 터져 나왔어요. 봉개가 다 터져 나왔고 여왕벌은 저쪽 반대쪽 편 끝에 있는 소비에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고 여긴 봉개가 다 터져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있는 빈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벌도 안 붙어 있길래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막 퍼져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여기는 잔뜩 퍼져 있더라고요. 요 구간만 유독 바닥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엔 많이 안 붙어 있었다. 요런 게 이제 덥다는 뜻이죠. 요런 소비는 보이면 바로바로 빼줍니다. 아까 제가 벌을 털어서 이 영상 어차피 지루하니까 끝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벌을 털었잖아요. 소비를 빼주려고 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보여드린 대로 지금 착봉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8매짜리였는데 줄이려면은 거의 5, 6매짜리로 줄여야지 착봉 강군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저장 안 돼 있는 공소비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착봉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소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공소비를 우선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소비는 빼줬고 그 공소비 넘어가니까 또 벌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벌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고소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요 소비는 벌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 산란을 저쪽 반대편 가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알은 없었는데 대신에 애벌레 엄청 큰 게 있었어요. 애벌레 엄청 큰 것들이 여기에 좀 있었고 꿀도 요 위쪽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맘때 보시면은 벽 쪽으로 갈수록 벌이 좀 많이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벽에서 멀어질수록 벌이 좀 덜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소비 매수로 나누면은 꼭 그 매수에 맞는 착공 강분이 지금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축소를 시켜 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8매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매를 빼줘서 6매로 제가 줄여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본 소비 2개 정도는 그냥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놓은 소비도 있고 또 벌이 안 붙어 있어서 착공이 잘 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2매를 빼주고 6매로 축소해 준 겁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줘서 뽕이 잘 되게끔 만들어 놓고 화분떡을 넣어 주셔야지 얘네들이 화분떡을 먹고 밀도 있게 애벌레 육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왕벌은 일단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청소가 잘 돼 있다 하면은 거기에다 산란을 할 거예요, 무조건. 산란을 할 건데 산란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일벌의 몫입니다. 여왕벌도 야 일벌들 내가 산란해놨으니까 잘 길러봐 하면서 떠넘기는 거지 여왕벌이 모든 걸 계산하고 산란하진 않아요. 그런데 축소를 안 해놓고 화분떡을 넣게 되면은 먹을 건 들어왔기 때문에 산란은 촉진되는데 문제는 여러 소비에 걸쳐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밀도 있게 육아를 할 수가 없어서 드문드문 사망하는 애벌레가 발생해서 결국엔 곰보산란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눈에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축소를 하고 축소를 한 다음에 화분떡을 넣어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벌 뭐 막 이런저런 뭐 비결 이런 걸 다 떠나서 축소가 저는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분떡 넣어주시는데 화분떡은 공기 흐름이 잘 통하는 앞쪽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벌들이 너무 더워서 앞쪽에 안 있고 주로 뒤쪽에 있다. 그리고 산란도 뒤쪽에다 냈다. 그럼 뭐 그럴 경우엔 뒤쪽에다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공기 흐름 같은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앞쪽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산란을 원하는 구역, 즉 가장 바깥 소비가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소비들 요 가운데 있는 소비들 위에다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분떡도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다. 저는 화분떡 비닐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화분떡 모양만큼 이렇게 접어줘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 개미산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나 비닐이 있어서 저 앞쪽엔 개미산이 안 퍼질까 봐 걱정돼서 화분떡 모양만큼 비닐을 접어주고 있고 그리고 화분떡 넣을 때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전부 다 펼쳐서 주시면은 다음번 내검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비닐을 반만 씌워서 요대로 올려주세요. 요대로 올려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번 내검은 거의 뭐 빠르면 열흘, 뭐 길면 2주 있다가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 비닐이 안 덮인 부분 있죠. 여기를 얘네들이 싹 먹어 놓습니다. 먹어서 이 부분이 소비에서 붕 뜨게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화분 내검할 때는 여기만 소비에 붙어 있거든요. 비닐 있는 부분만. 그럼 잡아떼기가 엄청 쉬워져요. 여기는 붕 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비닐 잡고 이렇게 쓱 벗기면은 뭐 화분에, 아니 저희 소비에 달라붙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다 비닐을 덮은 상태로 화분떡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저는 개미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서 최대한 비닐 안 덮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얹어줬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지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주는 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화분떡 떼기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화분떡
얹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화분떡 얹으시기 전에 반드시 축소해 주세요. 축소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떡 얹어 주시고, 개미산 쳐야 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망을 좀 덮어줬습니다. 사실 프로폴리스 받아야 돼서 화분떡이 안 들어가야 좋은데, 이제 산란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망이랑 저 화분떡을 좀 같이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개미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직 그 마지막 4회차 개미산 방제 오늘 딱 했기 때문에 개미산 얹어 놨고요. 오늘 4회차 끝냈으니까 다다음 주 돼서 이 비가드는 전부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응애 방제도 이 산란하는 시기에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통은 마무리했습니다. 방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프로폴리스 망 씌워놓고 개상을 얹었잖아요. 이게 제가 헛개상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망 씌워놓고 개상 얹으면은 망이 있고 그 위에 어, 이 개상이 있기 때문에 개상에 공기는 돌지만 벌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헛개상 하려고 망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헛개상한 통은 이렇게 해놓고 아닌 통은 또 안 그렇게 해요. 이건 다른 통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착봉이 좀 안 좋고 안쪽으로 올수록 착봉이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란이 안 돼 있고 먹이도 없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빼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털고 있잖아요. 이렇게 빼내는데 요건 보시면 먹이가 한 3분의 1 넘게 밀개가 돼 있죠. 밀개가 돼 있어도 빼내준 건데 왜 그러냐면 공소비가 없었어요. 이 통은. 공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비가 있을 땐 첫 번째로 공소비를 빼주시고 두 번째로 공소비가 없을 경우에는 먹이장을 빼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란한 걸 빼내면은 이 시기에는 바로 죽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벌한테 질병을 유발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서 안 빼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산란을 이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란해 놓은 걸 빼기보다는 먹이장을 빼주세요. 먹이장은 빼놨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보충해 줄 수 있지만 산란은 빼놨다가 다시 보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란장보다는 먹이장을 또 빼주셔라. 제일 처음 뺄 건 공소비. 공소비가 없다면 먹이장을 빼주시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란장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놔두세요. 이렇게 산란이 안 돼 있는 장을 털어서 축소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벌이 하나도 안 붙어 있죠. 하나도 안 붙어 있으니까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놔두면 산란하겠지, 벌이 불어나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얘네들한테까지 올 일은 없습니다. 빼내고 이 통은 먹이가 좀 없길래 자, 먹이장을 일부러 하나 넣어줬습니다. 먹이장 하나 넣어서 몇 매로 했냐, 결국 1, 2, 3, 4, 5, 6, 맞나? 1, 2, 3, 4, 5, 6, 6매네요. 한 장 더 빼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6매로 했을까? 일단 다시 봐야겠네요, 한번. 5매로 했을 줄 알았는데 6매로 했네요. 그래서 먹이장 하나 보충해주고 화분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분떡 접어서 올려주고 망 씌워주고 개미산까지 얹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란 촉진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환기도 이렇게 접어서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접는 거를 요즘 좀 다양하게 해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접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뒤를 접으셔도 되고, 뭐 앞을 접으셔도 되고, 어딜 접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때랑 저렇게 접을 때랑 어떤 때 벌들이 좀 더 안으로 잘 들어오는지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큰 차이를 보이진 않더라고요.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예 화분떡이랑 개미산 패드가 있는 부분은 아예 그냥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개포를 거의 절반 정도로 접어줘 봤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차이는 보이질 않아서 그냥 뭐 일단은 계속 이 시도 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준 게 좀 개포로 개미산 패드를 덮어놨을 때랑 혹은 안 덮어놨을 때랑 개미산이 휘산되는 양이 좀 다를까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개미산 패드를 아예 안 가리도록 접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환기를 하셔야 된다. 환기는 꼭 해주셔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읊어드릴게요. 열어봐서 벌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고 벌이 안 붙어 있는 소비는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착봉 유지를 위해서 안 붙어 있는 소비는 반드시 빼줘야 되는데 지금 벌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봉 공군을 만들어서 벌통을 유지해야지 헐렁하게 만들면은
절대 많은 산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소비는 보니까 아까 그 두매가 헐렁했고 또 봉개가 많거나 안쪽으로 올수록 벌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기 요 두 번째 소비는 벌이 안 붙어 있어서 또 공소비라서 요건 빼줬습니다. 왜 안 붙어 있나 봤더니 바닥에 벽에 잔뜩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 정도로 더워하고 있다. 그래서 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비라서 제일 먼저 빼줬고요. 마지막 가장 안쪽에 있는 장을 보니까 벌이 너무 많아서 얘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두 장을 빼줬을 거예요, 아마. 두 장 빼주고 그렇게 축소 작업을 한 다음에 화분떡을 얹어줬습니다. 화분떡 최대한 비닐을 접어서 개미산이 좀 들어가도록 비닐을 접어놨고 화분떡 놓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을 반만 덮은 상태에서 놓아보셔라.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엄청 편하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란 촉진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축소하고 화분떡 넣고 환기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